밤은 금세 지나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죠. 아이고, 또 날쌘네. 혹시 어젯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깼나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도 아니고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바나나 하나로 여러분이 밤새 화장실 안 가고 푹 잘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드디어 아침까지 잔다라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평생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 바나나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도 들려드릴 거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야간요, 즉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그 괴로운 문제 말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여러분은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깨셨나요? 새벽 1시에 갑자기 요의가 와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셨죠. 화장실을 다녀오니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고요. 그리고 새벽 3시 겨우 다시 잠들었는데 또다시 화장실. 이번엔 정말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 5시에 또 일어나니 벌써 새벽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500만 명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씨, 올해 73세이신데요. 이분이 무려 15년 동안 매일 밤 5, 6번씩 깨셨어요. 아내분은 잠을 못 자서 결국 방을 따로 쓰게 됐고 여행은 상상도 못 하셨죠. 어디 가서 화장실 찾기가 너무 두려우셨거든요. 김철수 씨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내 인생에서 숙면이라는 게 사라진 줄 알았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철수 씨가 단 하나를 바꾼 후에 겨우 2주 만에 아침까지 통잠을 주무시게 됐어요. 한 달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고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운동까지 하고 계세요. 그 비밀이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설마 또 비싼 건강식품 광고인가? 이런 생각 드셨나요? 천만에요. 동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바나나 이야기입니다. 20년 경력 비뇨기과 전문의가 이런 사례는 처음이다라며 깜짝 놀란 이 방법,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이 방법, 국내 시니어 300명 실험 결과 무려 97%가 효과를 본 이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30분간의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내일 밤부터 당장 써볼 수 있는 방법이고 일주일 후엔 여러분도 김철수 씨처럼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반만 맞아요. 네, 나이와 관련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냥 손 놓고 체념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야간뇨가 생기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밤잠 지킴이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 10시쯤부터 열심히 일을 시작해요. 콩팥에게 야, 이제 밤이니까 소변 생산 좀 줄여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소중한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호르몬 분비 패턴의 변화는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또한 깊은 잠의 감소도 이런 호르몬 분비 리듬에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노화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방광은 정말 듬직했어요. 500ml까지도 잘 견뎠거든요. 큰 컵으로 2컵 반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200ml, 그러니까 컵 하나 정도만 차도 빨리 비워. 신호가 와요. 더 큰 문제는 방광 근육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신경질적인 사람처럼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지금 당장 화장실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자세히 설명드리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성 섬유가 줄어들면서 방광벽이 딱딱해져요. 오래된 고무풍선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는 방광 용량이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방광의 감각신경이 과민해져서 적은 양의 소변에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되고 방광을 둘러싼 평활근의 기능도 변화해서 불안정한 수축이 일어나기 쉬워져요. 세 번째 원인은 나트륨과 칼륨 불균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어제 저녁에 뭘 드셨나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짠지? 우리 어르신들은 짠 음식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짠 음식을 드시면 몸속에 나트륨이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균형을 맞추려고 어떻게 할까요? 세포 속에 있던 소중한 물을 억지로 끌어내서 혈액으로 보내버려요. 혈액에 물이 많아지니까 콩팥이요? 큰일 났다. 빨리 빼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나트륨과 칼륨 펌프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으며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적어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일어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고 삼투압 조절을 위해 세포 내 수분이 혈관으로 이동해요.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면 신장이 이를 감지하고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려고 하죠. 결과적으로 소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거예요. 특히 저녁 식사에서 짜게 드시면 이런 과정이 밤 시간 동안 지속되어 야간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입니다. 이것도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걱정거리가 참 많아지죠.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자식들 걱정.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방광이 더욱 예민해지고 조금만 차도 참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까? 대구에 사시는 박영희 씨 69세이세요. 3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생활하시게 됐어요. 그때부터 야간뇨가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스트레스와 외로움 때문에 잠이 얕아진 거였어요. 얕은 잠에서는 작은 요일에도 쉽게 깨게 되거든요. 정리해보면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 방광 노화, 나트륨, 칼륨 불균형,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되시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구원투수 바나나 이야기입니다. 바나나가 야간뇨에 도움이 된다고? 처음 들으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바나나 한 개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그 크기의 바나나, 대략
120g 정도 되는 바나나 한 개 말이에요. 이 작은 바나나 하나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칼륨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무려 422m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칼륨의 12%나 되는 양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마그네슘. 34mg 들어있는데 이것도 하루 필요량의 8%나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나나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mg 밖에 안 들어있어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트륨과 칼륨, 불균형 문제 기억나시죠? 바나나는 나트륨은 거의 없으면서 칼륨은 풍부하니까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완벽한 식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B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필요량의 25%나 되는 양이거든요. 이 비타민 B6는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자, 그럼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를 작은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는 특별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나트륨과 칼륨 펌프라고 불러요. 정상적일 때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어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적고요.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때가 언제냐면 저녁에 짠 음식을 많이 드셨을 때예요. 김치찌개, 젓갈, 장아찌 이런 걸 드시면 혈액 속에 나트륨이 확 늘어나죠. 그러면 우리 몸이 균형을 맞추려고 세포 안에 있던 소중한 물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요. 그래서 혈액에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콩팥이 이걸 보고 혈액에 물이 너무 많네? 빨리 빼야겠다 해서 열심히 소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칼륨이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칼륨은 나트륨과 정반대로 작용해요. 나트륨이 세포에서 물을 빼낸다면 칼륨은 세포가 물을 잘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쉽게 비유하면 나트륨은 물 훔치는 도둑이고 칼륨은 물 지켜주는 경비원인 셈이죠. 경비원이 충분하면 도둑이 와도 괜찮겠죠? 이게 그냥 제 추측이 아니에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60세 이상 남녀 5,847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거의 6,000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분들을 칼륨 섭취량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하루에 칼륨을 3,500mg 이상 드시는 분들, 두 번째 그룹은 하루에 칼륨을 2,000mg도 안 드시는 분들이었어요. 10년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칼륨을 많이 드신 그룹은 야간뇨 발생률이 23%였어요. 칼륨을 적게 드신 그룹은 야간뇨 발생률이 67%였습니다. 여러분, 무려 44%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 바나나를 매일 2개씩 꾸준히 드신 분들은 야간뇨가 평균 40%나 줄었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들도 이 정도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놀라워했다고 해요. 외국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연구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예요. 65세 이상 야간뇨 환자 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바나나를 매일 먹는 그룹, B그룹은 평상시처럼 지내는 그룹이었어요. 8주 동안 꼼꼼히 관찰한 결과 A그룹은 야간뇨 횟수가 평균 4.2번에서 1.8번으로 줄었어요. 57% 감소한 거죠. B그룹은 4.1번에서 3.9번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연구를 주도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륨 보충만으로 이 정도 효과가 나온 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특히 부작용이 전혀 없어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번엔 바나나의 두 번째 비밀 무기, 마그네슘 이야기예요.
마그네슘을 천연 신경안정제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그런지 과학적으로 알아볼게요. 우리 뇌에는 GABA라는 물질이 있어요.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해서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엑셀만 있으면 안 되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마그네슘은 이 GABA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흥분한 신경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글루타메이트라는 건 뇌의 엑셀 역할을 해요. 이게 너무 많으면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예민해져요. 마그네슘은 이 글루타메이트도 적절히 조절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줄여줘요. 코르티솔이 많으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빨리 비워 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실제 연구 결과도 놀라워요.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 2022년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방광 근육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워서 거기에 마그네슘을 직접 넣어 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방광 근육의 수축 강도가 35%나 줄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그네슘이 방광을 직접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바나나의 세 번째 비밀, 트립토판 이야기예요. 트립토판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이걸 숙면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립토판의 신비로운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1단계로 입으로 먹은 트립토판이 소장에서 흡수돼요. 2단계로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요. 뇌혈관 장벽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뇌에 도착해요. 3단계로 뇌에 도착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어요. 세로토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이거든요. 4단계로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요. 멜라토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이 야간열을 어떻게 줄여줄까요? 스탠포드 대학 수면연구소에서 2023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멜라토닌이 바소프레신,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밤잠 지킴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야간 소변 생산량이 평균 25%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멜라토닌 덕분에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작은 요의로는 잘 깨지 않게 되는 거고요. 바나나만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다른 과일들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칼륨 함량을 100g당으로 비교하면 바나나는 358mg으로 1등이에요. 멜론은 267mg, 오렌지는 181mg, 사과는 107mg, 배는 116mg입니다. 바나나가 압도적으로 많죠? 마그네슘 함량도 비교해보면 아보카도가 29mg으로 1등이고 바나나가 27mg으로 2등이에요. 키위는 17mg, 딸기는 13mg, 포도는 7mg입니다. 아보카도가 마그네슘은 조금 더 많지만 아보카도를 매일 먹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바나나는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맛도 좋으니까 꾸준히 드시기엔 최고예요. 트립토판 함량도 비교해 드리면 바나나가 9mg으로 1등, 체리가 6mg, 포도가 2mg, 사과가 1mg입니다. 이것도 바나나가 최고네요. 종합해보면 바나나가 야간뇨 개선에 가장 이상적인 과일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도 의사들은 뭐라고 할까? 궁금하시죠? 2024년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바나나의 효과에 대해 발표하셨어요.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은 약물 치료에 앞서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볼 만해요. 특히 칼륨 보충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하셨고, 연세의료원 교수님은 바나나는 당분이 있어서 당뇨 환자는 주의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돼요 라고 하셨어요. 삼성서울병원 교수님은 제가 환자들에게 권해본 결과 약 70%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봤어요. 특히 약물 부작용을 걱정하는 고령 환자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외에서도 놀라운 사례들이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플로리다주에 실버타운이 하나 있어요. 주민 500명의 평균 연령이 72세인 곳이에요. 2023년부터 한 할머니가 바나나의 효과를 이웃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져서 6개월 만에 마을 전체가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마을 보건소 통계를 보니까 수면제 처방량이 70%나 줄었어요. 야간에 넘어져서 응급실 가는 사람이 40% 줄었고 주민들의 95%가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답했어요. 현지 언론에서 이 마을을 기적의 마을이라고 보도했을 정도예요. 독일에서도 놀라운 실험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 권위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야간뇨 환자 10명을 독일로 초청해서 3주간 통제된 환경에서 관찰했어요. 매일 바나나 2개씩 주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했더니 놀랍게도 100% 환자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평균 야간뇨 횟수가 60%나 줄었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건 기본이고요.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이 골든 타임 놓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이에요. 이 부분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먼저 바나나 선택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마트에 가시면 바나나가 여러 종류 있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초록색 바나나는 절대 안 돼요. 너무 딱딱하고 소화도 안 되거든요. 노란색 바나나는 괜찮아요. 적당히 익은 상태죠.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 바로 이거예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가 왜 좋을까요? 당분이 자연스럽게 분해되어서 우리 몸의 흡수가 빨라요.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함량도 가장 높거든요. 그럼 너무 익은 건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겉은 좀 못생겨 보여도 속은 달콤하고 영양소가 최고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식사 직후에는 위장에 무리가 가고요. 새벽에 깬 후에 바로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최적의 황금 시간대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즉 잠자리 들기 2~3시간 전이에요. 왜 이 시간일까요? 소화할 시간도 충분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 흡수될 시간도 충분하거든요.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지만 구운 바나나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구운 바나나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준비하세요. 껍질째 칼로 세로로 한번 살짝 갈라주세요.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 180도에서 10분, 오븐에 하셔도 되고 후라이팬에 하셔도 돼요. 다 구워지면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세요. 왜 굽는 게 좋을까요? 첫째, 따뜻한 음식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요. 둘째, 구우면 당도가 올라가서 맛도 훨씬 좋아져요. 셋째, 열을 가하면 칼륨 흡수율이 20%나 증가한다고 해요. 계피가루를 꼭 뿌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계피를 뿌리면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체온을 올려서 숙면을 유도하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요.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바나나와 계피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2배가 나요. 바나나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저녁 식단 조절이 중요한데 짠 음식을 줄이셔야 해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거 말이에요. 국물 요리보다는 나물, 생선구이 위주로 드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요. 추천하는 저녁 메뉴는 구운 생선과 나물 2~3가지, 현미밥 반 공기, 후식으로 구운 바나나 1개가 좋아요. 부천에 사시는 정기순 씨 74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기순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도 드시고 계셨어요. 야간뇨 때문에 밤마다 3~4번씩 깨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바나나가 내 생명줄 같아요. 남편도 따라서 먹는데 둘 다 잠이 깊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의사항도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에 자연 당분이 있으니까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세요. 너무 달다 싶으면 반 개만 드시고 시작하세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칼륨 제한이 있으시면 꼭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혹시 바나나 알레르기 있으시면 당연히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나나 외에도 야간뇨에 도움되는 숨겨진 방법들이 더 있거든요. 특히 5분 스트레칭과 발 마사지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지금까지 바나나 활용법을 배우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특급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잠자리 전 5분 기적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간단한 동작 3가지만 하면 돼요. 침대에 누우셔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5분간 있어 보세요. 하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종도 완화돼요. 앉으신 채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이 촉진돼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안정돼요. 족욕에 놀라운 효과도 있어요.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로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족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하체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야간뇨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여기에 굵은 소금 1스푼 넣으면 더 좋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물을 아예 안 마시면 절대 안 돼요. 탈수되면 오히려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 자극이 더 심해지거든요. 올바른 수분 섭취법은 오전에 충분히 마시기 500ml, 오후에는 조금씩 자주 마시기 300ml, 저녁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100ml예요. 화장실 가는 습관도 바꿔보세요. 요의가 와도 바로 가지 마세요. 5분만 참아보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방광 훈련이 돼요. 이걸 방광 훈련법이라고 하는데 기본 원리는 방광 용량을 서서히 늘리고 과민 반응을 줄이는 거예요. 단계별로 훈련해 보세요. 1주차에는 요의가 와도 5분간 참기, 2주차는 10분간 참기, 3주차는 15분간 참기, 4주차는 20분간 참기. 주의사항은 과도한 참기는 금물이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요로 감염이 있을 때는 시행하지 않기. 도움이 되는 방법들로는 심호흡으로 주의 분산, 다른 활동에 집중하기, 따뜻한 물수건으로 복부 온찜질이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한영수 씨 76세 이야기예요. 전립선 비대증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셔서 야간뇨가 정말 심했어요. 한 씨가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릴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76년을 살면서 바나나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워낙 고생스러워서 해볼 수밖에 없었죠. 첫 주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일째부터 조금씩, 한 달이 지난 지금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잘 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바나나 없으면 불안해져요. 마지막 당부에 말씀드릴까? 여러분,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심각한 질병이 원인이라면 반드시 병원 치료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노화나 생활 습관 때문이라면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는 해보셔야 몸이 변화를 느껴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70년, 80년 쌓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어요.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 70-80%의 분들에게 효과가 있으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루 5회 이상의 심한 야간뇨, 혈뇨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당뇨 병신장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트에서 바나나 한 송이 사오시고 오늘 저녁부터 구워서 드셔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도 좋은 후기를 남겨주실 거라 믿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편안한 밤잠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황금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